토트넘과 맨시티의 FA컵 32강이 최악의 졸전으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의 분노가 포스텍 감독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축구 철학이 어쩌고 미래 준비가 어쩌고 하는 선문답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술과 교체 타이밍 등으로 패배를 자초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즌 초반에 보여준 토트넘의 놀라운 성과와 포스텍 감독의 현란한 말솜씨에 무한 신뢰를 보여주던 팬들이 급기야 폭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승리나 우승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만 해도 그렇다고 설마 맨시티에게 패하지는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무기력하고 황당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보고 이제 포스텍의 말장난이 짜증난다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가상의 현실에서 살고 있다. 현실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포스텍의 농담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맨시티의 우월성만 강조하고 토트넘은 상대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많은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마음은 없었고 무승부로 만들어서 재경기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FA컵은 단판 경기이지만 무승부를 하면 승부차기 없이 재경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이 돌아오면 재경기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로 포스텍 감독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사랑과 무한 신뢰에 금이 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맨시티는 금요일 오후 런던의 교통체증 때문에 경기 시작 70분 전에야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몸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경기에 나섰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맨시티는 모두 18개의 슛을 날렸고 토트넘은 단 1개에 그쳤습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공백이 확실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중계 해설자와 팬들이 답답할 때마다 모두 손흥민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핵심이라는 것만 확인된 경기였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할 때에는 손흥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토트넘은 최대한 빨리 손흥민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토트넘의 팬들은 선수들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베르너에 대해서는 결국 많은 클럽들이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는 비싼 이적료 값을 못한다. 사실상 가장 큰 돈 낭비를 한 선수이다라고,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단순히 단 하나의 헤딩만 기다리게 하는 선수이다라고, 쿨루셉스키와 호이비에르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모습만 보여주는 선수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전하지 않은 드라구신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경험이 부족한 선수였다라며 영입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 모두 탈락, 사실상 또 무관으로 시즌을 마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리그 우승이 남아있으나 현재 5위인 토트넘이 우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17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1위 리버풀의 승점 8점이 뒤져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즉각 이번 시즌 토트넘이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리그뿐인데 그것은 쉽지 않다라면서 또 무관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과 토트넘 팬들은 포스텍 감독의 경기 접근 방식과 결정에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이겨보겠다는 도전과 열정도 사라져 버린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먼저 토트넘이 너무 수비적인 전술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맨시티의 공격을 봉쇄하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 내내 맨시티는 점유권을 장악했고 게임의 템포까지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전략이 부족했다고 비판합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공격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히샬리송, 베르너, 존슨, 메디슨까지 모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터치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체 시기와 선택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합니다. 메디슨이 후반 72분에 교체되면서 몸도 제대로 풀 시간도 없었고 결국 메디슨은 최저평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들은 포스텍은 공격적인 변화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끝까지 수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트피스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후반 코너킥에서 골을 내줄 때 수비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 골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잘 방어하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감독의 책임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포스텍 감독은 대부분 지적이 옳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포스텍은 맨시티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맨시티에게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수비적 견고성을 우선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포스텍은 경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몸에 해롭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한 경기로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텍이 내세운 항변은 내가 토트넘을 맡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맨시티는 8에서 9년의 성장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팀은 6개월 만에 되지 않는다. 맨시티도 6개월 만에 이루지 않았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토트넘이 맨시티처럼 되기에는 한참 멀었고 이제 겨우 발걸음 단계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이런 발언에 토트넘 팬들은 또 훈계하고 있다. 또 미래인이 목표이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분명한 전략적 잘못이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철학자 흉내를 낸다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호스퍼 HQ는 포스텍 감독의 발언에 공감하며 충격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종종 놀라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토트넘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토트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팀이 매달 여러 차례 수상한 것에 대한 흥분과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골 결정력, 리버풀 같은 팀을 상대로 거둔 결정적인 승리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골 결정력에 흥분해서 이게 토트넘이다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수준이 토트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이 매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에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당장 우승컵을 들어올리자라는 팬들의 요청과 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패배하고 탈락할 때마다 교훈으로 삼자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논쟁으로 옥신각신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이 복귀하면 리그 상위권에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미래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팬들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맨시티를 반드시 꺾고 FA컵 우승을 하겠다는 포스텍의 장담이었습니다. 결국 우승을 위해서 당신의 그 축구 철학을 잠시 포기하면 좋겠다라는 반박까지 나왔습니다.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컵대회 우승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간절함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텍은 승리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포스텍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트로피를 위해 성공과 도전을 가져오는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그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부 팬들과 팬클럽들이 축구 철학이고 올바른 목표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맨시티를 이기고 FA컵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손흥민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라는 결론으로 내린 시간이었습니다. 슈팅간 한 개로 역대급 빈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된 경기였습니다.